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는 40.8을 가리키고 있고요. RSI는 48.1, 스토캐스틱은 56.8을 가리키고 있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1.4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트와 이더리움 김치 프리미엄은 플러스 2%대에서 놀고 있고, 롱과 숏 비중은 롱이 45%, 숏이 5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당 시황 스케줄에서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18일 IMF WB 중계 회의가 18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해당 내용은 지난 회의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4.4, 미국 4, 한국 3%로 하향했다. 세계 성장률 전망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좀 보여진다라는 점과, 20일 날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5월 FLC 전 공개되는 경제평가 보고서라고 해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좀 보게 되면 보험 관련된 내용이 또 있는데요. 메리츠 화재가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다라는 내용이 21일 날 잡혀져 있고, 20일 날 AMD 라이젠 7 5800X 3D를 출시하겠다라는 내용도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있는 BOJ 통화정책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도 꼭꼭꼭 기억을 해 두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연은 총재가 5월 50bp 기준금리 인상은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주장을 또 내비치기도 했었고, 22 정책금리 동결 미 APP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물가 급등한 가운데 성장 전망이 악화되는 등 유럽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냥 부정적이진 않죠.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죠. 주요 금리 경로는 위원회의 포워드 가이던스와 중기 인플레이션 2%로 안정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양적 긴축은 미국과 같은 경제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시기상조를 좀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일단 있다 보니까 큐티를 미국하고 비슷하게 가져가고 싶지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온 게 있었는데요.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에 총재 공석에도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추가적인 설명이 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시간 외 이제 단일가 거래가 직무 종료되었습니다. 대행은 물가 상망 압력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형성된 가운데 경기 하방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금통위 내부 의견이 다양해졌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 속도에 일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수출에 별 다른 영향이 없고 소비가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좀 상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0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22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유로화 약세가 확대된 가운데 미국채 10년물 금리 급등으로 달러와 강세 압력이 좀 시연을 받았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970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물가 지표가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인플레 해지 수요 유입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10년물 금리 급등 및 달러와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유가는 배럴당 106.9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내 봉쇄 정책이 일부 완화된 가운데 EU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언급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따른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썸 한국 최초 가상자산 연구소를 좀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해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보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리플에 따른 이야기가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리플 CEO가 SEC와의 긴 법정 다툼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도지코인에 따른 최근 소식이 또 곧 나올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 뒤에 가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이트코인이 민불 윈불 병합 준비가 완료가 됐다. 35일 뒤에 활성화 전망이 좀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준 게 있는데요. 개발자 데이비드 버켓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채굴자의 75%가 민불 윈불 지원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블록 높이가 226만 5,984에서 업그레이드가 예상이 될 것 같다라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인원이 4월 21일 간편 구매 서비스가 중단이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현행 법령 수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트론 창업자가 주당 60달러 선의 트위터 인수 제한 부분으로 또 되게 웃긴 게 그냥 또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또 마케팅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리딩방 투자한 두나무 업비트와의 이해 충돌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회사 퓨처 위즈가 리딩방 운영 업체 트리거 지분의 40%를 보유했고 트리거는 증권코인 카카오빵 사업 증거 플러스와도 제휴가 되어져 있고 거래소 암묵적인 룰을 깨서 불순과 심판의 선수로 뛴 꼴이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금융증권 시세조정 금리인데 일단 가상자산은 규제 바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논란은 끊임없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왜 리딩방을 투자하게끔 했을까? 이게 적절하다라고 좀 보진 않는데 이 사람들도 생각이 있겠죠. 뉴욕주가 자체 채굴 금지 타 지역은 무관하다. 화석연료 발전소의 공해이다. 해당 법안은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암호화폐 널리 사용자는 POW 인증 방법을 사용으로 해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채굴 작업에 대한 모라토니엄을 설정하기 위해 환경보존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뉴욕 환경보존부는 채굴 작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채굴 회사들이 상장도 많이 되어져 있고 하고 미국 안에서 채굴하는 데 있어서 ESG 부분을 최대한 준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뭐 이더리움 클래식 커뮤니티 콜 내용인데 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생태계 교부금에 따른 내용의 논란거리가 좀 있기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기존에 보게 되면 이 댓글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이번에도 이제 교부금 예산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속 집행을 해줄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또 이더리움 클래식에 따른 생태계 부분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 다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또 이제 베리 실버트가 이사회에서 사임이 되고 그 다음으로 최고 법무 책임자가 이번에 또 새로운 회장이 또 임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른 성향이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좀 봐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래서 좀 이슈는 많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당연히 이더가 어차피 최종 POS로 간다라고 하니까 POS 코인은 POS 코인 중에 이더를 들고 있는 건 맞을 것이고 그리고 POW 부분에 있었을 때는 뭐 비트코인도 있겠지만 비트코인 말고도 이제 이더가 빈 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만한 그 중에 여러 가지 코인들 중에 이클은
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거를 또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에서 하나 3사의 김동관 씨가 블록체인 투자를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그룹은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석유화학 부분하고 금융 쪽이 가장 정확하게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건설 쪽도 좀 나오지만 어차피 해외 플랜트 부분이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그쪽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융 쪽에 따른 타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대형 블록체인 펀드 관계자와 연쇄 회동과 그리고 전문 투자 벤처 캐피탈 앤드리스 호로위츠 등이 포함이 됐고, 그리고 블록체인 투자를 통한 잠재적 수익을 좀 확보를 해보겠다, 펀드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각 국가별 코로나 확진자 추이 부분을 제가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해보았는데요. 보게 되면 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대만, 한국 이런 형태인데, 한국이 요새 보게 되면 막 마스크 막 해제하고 막 이렇게 막 보여주는 액션은 그만큼 확진자 추이가 많이 감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죠. 일단 대만이나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을 좀 주춤하고 호주도 좀 주춤을 해주고 있는데, 호주는 최근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부분이 이제 다음 달부터 오픈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영향으로 저기서 한풀 꺾일 것인지 더 올라갈 것인지를 봐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지금의 이제 주요 골자는 이걸 왜 갖고 왔냐, 뭐 이렇게도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5월달 부분에 금리와 대조표 부분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 끝낼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대조표를 올릴 수 있으면 방향성은 0.5가 최대이기 때문에 0.25냐 0.5냐 여기에 집중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어떤 근거치를 보고 있냐면, 중국의 이번 확진자 추이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보니까 경기지에 따른 침체에 따른 논란의 여지로 인해서 그것도 좀 있지만, 아무래도 선거에 따른 그런 개입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0.5를 하고 그 다음에 0.25, 0.25 이런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한 템포 좀 쉬었다가 0.25 가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좀 이것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긴 하지만, 제가 바라보았을 때는 만약에 파월이 이라고 하면 아무런 정치적인 갭이 없다고 하면 0.25의 대조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축소하는 부분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스태그가 무섭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장을 좀 내비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 양적 완화를 또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완화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계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또 고려를 한다고 하면 둘 다 쉽지 않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단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러시아가 이제 이런 전쟁적 비용이 장기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어차피 상반기 이전에는 거의 다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틀린다고 해도 저는 0.25 쪽을 일단 베팅을 하고 싶어요. 예, 0.25. 아마 0.5도 높기는 하겠지만 0.25로 한번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근데 0.5가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 부분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입할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좀 해석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아마존 CEO가 가상자산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NFT 판매할 수도 있다라고 해당 인터뷰에서 나와 주기도 했었는데요. 보게 되면 지금 당장 전자상거래 사업에는 가상자산 결제 추가는 이른감이 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시간이 좀 더 지난 뒤에는 아무래도 가상자산 시장이 좀 중요해지지 않겠냐라는 언급이 또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비 피트가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요. 트위터 부분에 따른 언급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머스크가 해당 트위터를 그냥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아마 물어봤던 자리로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트위터 이사회가 검토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첫째, 머스크가 제안한 인수 가격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스크 지분 인수 방식과 그 과정에 따른 법 위반 여부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사업에 따른 부분과를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독점적인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언급이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질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거냐. 근데 단 이제 아무래도 뭐 이사회 부분에 있어서 참여 부분은 뭐 그렇게 많이 보여지진 않는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5조 원 규모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서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합법한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MPI 지표값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MPI는 채굴자 포지션 지표로 채굴자들의 최근 1년 출금량 대비 출금량을 나타내는 값이다. 그리고 높은 값은 채굴자들이 평소보다 많은 코인을 출금하고 있다는 걸 또 나타내는 측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채굴자들이 동시에 많은 공급량을 거래소에서 매도할 경우 하락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유출액은 9만 비트코인이며 가치로는 대략 4조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XRP 가격이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4가지 내용도 나와준 게 있는데요. 현재 가격은 가장 많이 거래된 영역이었고, 긍정적인 온체인 부분과 고래 시작의 점유율 증가와 11 활성자 주소 수가 증가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좀 있었고, 최근에 이제 곧 그 해당 SEC와에 따른 소송 부분이 곧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영향성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넥소가 마스터카드와 협력을 해서 크립토카드 출시를 한다라는 게 또 영향이 또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마지막 소식으로는요, 4월 CME 비트코인 선물 만기 부분은 29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금리 인상 이슈와 그리고 선물 만기가 그 전주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영향성이 같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롱 대비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현금에 따른 준비 부분을 잘 해 주셔서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매력적인 가격대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다음에 비트 이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또 들고 갈 것인지 명확하게 목표와 기준을 잘 잡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